증시 대담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와 트럼프 2.0 시대의 무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차트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올라가줘야 좋습니다. 파란색은 이 전 세계 반덤핑 제소 건수입니다. 제가 일부러 보기 좋게 역축으로 뒤집어 놨습니다. 파란색이 내려갈수록 무역과 관련된 갈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언뜻 보기에도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이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반덤핑 제소 건수가 높아지면 무역 갈등이 높아지면 당연하게도 상품이나 서비스 교육이 줄어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관세, 더불어서 전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관세가 당장 시행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량이 더 하락할 수 있고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라는 큰 리스크 요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하방 리스크가 높다라는 워딩을 말씀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우리 증시가 그래서 소외감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 의존형, 특히 미국향 수출에 더욱 의존되는 한국 경제와 증시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는 우리 경제 내년에는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더불어서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관세와 무역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다뤄야 될 이슈가 많습니다.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했고 또 어제인가요? IMF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3분기 성장률 자체도 0.1%밖에 안 나왔습니다. 내년이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 경제에 대해서 내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는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종교가 달라도 살 수는 있지만 지지 정당이 다르면은 이혼이 답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치 그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모든 정책이 180도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세라든지 이민이라든지 그리고 그 부자 감세와 같은 정책들이 추진이 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연준도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또 미국 소비자들의 씀씀이도 크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내년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그 측면도 강한데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으로의 자세가 이제 그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는 정부 휴라 부가 이제 마련됨에 따라서 앞으로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예산 전략에 따라서 대규모 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 완화나 기술 혁신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연방 정부 예산을 2조 달러 정도 줄일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전자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 업무의 간소화라든지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 행정기관 간의 협업을 상당히 중시하는 이런 그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주 80시간을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현재는 뚜렷한 인재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행정을 모델로 해서 그
관련 그 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 특히 IT 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산업 정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나 증시의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될 부분이 어떤 분야일까요? 당장 그 파리 그 협정을 탈퇴하고요. 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거의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의 한 50% 차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환경 규제도 크게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가 최근에 들어와서 모멘텀을 상실했는데 당분간 악재에서 헤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재고 조정이 지금 현재 길어지고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무의 법칙처럼 반도체는 2년 단위당 메모리 칩 용량이 2배로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전고체로 가는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점이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긴 호흡을 해서 보면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진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돼 왔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AI라든지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레이더라든지 라이더와 같은 센서 부분이 아무래도 군사 기술로 융합이 되면서 대중국 견제에도 좋고요.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미국 제일주의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산업 정책은 뭐 한마디로 이제 미국 우선주의, 미국 자국주의, 그러니까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 도움이 된다면 보급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무역 갈등이라든지 견제에 오는 뭐 유불리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뭐 60%까지 대중국 관세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한테 오는 뭐 득도 있고요, 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경제 예측 기관들이 모델에 따라서 변수를 얼마만큼 많이 집어넣느냐 또 빼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 또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저께 발표된 세계은행하고 아시아개발은행의 그 모델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60% 관세, 또 우리의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은 우리에는 성장이 한 0.2%포인트 오히려 좋아지는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라든지 전기 전자 그리고 기타 제조업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뭐 섬유라든지 의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저기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엔 60%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에게 20% 관세를 부과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자동차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전기, 전자나 기타 제조 쪽은 조금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미중 간에 서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시장에 우리 상품들의 그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다만 이런 그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세계가 보호 무역주의로 돌아선다는 이야기고요,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에서는 미국에 수출할 때 엄청난 그 수출 물동량 4,500억 달러 이상이 수출되는데 이 물동량이 우리 시장으로 덤핑해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이게 뭐 중국의 물량이 어디론가는 나갈 때 우리 특히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덤핑되면서 오는 그 공급 물량, 그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배터리, 뭐 화학, 철강 제품들의 가격이 크게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미중 대립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장관들로 임명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네. 네오콘이라서 아주 강경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국과 관련된 외교 안보 정책은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이 미국이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정책, 또 현상 변경을 막는 정책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관세를 비롯해서 미군의 그 모든 자산이 동북아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대내 여건이 안 좋아진다면 중국을 악마하는 작업들이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은 고율의 관세 부과가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동안에 1,7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여서 키워왔던 성장 산업이죠. 신삼양이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동북아의 모든 미군의 전력 자산들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결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고 누구 편에 설 건지에 대해서 미국이 명확하게 압박을 가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아무래도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IMF가 예상했던 것처럼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저 지도만 놓고 보더라도 그 역학 구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또 내년 1월 20일에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트럼프 2.0 시대에서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보다 또 오늘 하루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우리 시각으로 6시 한 20분 정도, 한 20분 전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표면적 그리고 현재까지의 성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도 350억 달러 정도 나오고 주당 순이익도 0.85달러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들 이 엔비디아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좀 꿈틀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호재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192% 놀랄 정도의 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발표되는 매출이 351억 달러, 그리고 데이터 부분의 매출 같은 경우에도 308억 달러 정도로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또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0.81 달러, 그러니까 81센트 정도 됐고요. 또 내년도와 관련된 전망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엔비디아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제일 밑부분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의 그 반도체에 대해서 칩에 대한 그 관세 부과가 가장 큰 변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올해가 피크가 나오고 내년도에는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증가율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반도체 주가들이 그렇게 큰 수혜를 못 받은 것은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늦은 것도 있겠고요. 또 우리의 주력 반도체인 PC라든지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자동차와 관련된 그 반도체 수요들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의 우리 그 범용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피크 사이클이 한 45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1월 달에 반도체 경기가 피크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바닥은 아무래도 2026년 6월쯤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투자자들 참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투자가들은 가장 좋은 기업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하이테크 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하이테크 주들의 투자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이제 앞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인 내년도 되면은 3월 인터넷이 전 세계에 침투가 되면서 매출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정보 휴라 도지의 책임자가 그 테슬라가 임명이 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하이테크 기업들의 수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도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주식을 매각하고서 현금을 3,250억 달러 정도로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퀄리티 종목들, 소위 말해서 배당도 확실하고 기업의 그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그 시장의 그 경기와 상관없이 순이익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좀 유익 있게 보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머스크와 버핏을 적절히 잘 혼합해서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틀간의 약세에서 벗어난 게 다우였는데 또 나스닥과 S&P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크게 낮아졌습니다. 더불어서 이 간밤에 장기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소폭 좀 부진하다 보니까 금리가 좀 상승하고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장중에 낙폭은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 본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를 기다리는 투심이 조금 더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각으로 6시 20분쯤에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한 350억 매출, 350억 달러 정도의 매출, 그리고 0.81달러의 주당 EPS. 그렇지만 이제 7시, 우리 시각으로 7시 정도부터는 이제 어닝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 마감 후에서도 한 2%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젠슨 황이 어떤 가이던스를 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블랙웰 출시에 대한 시점, 더불어서 내년 특히 이제 관세와 관련된 무역 갈등에서 엔비디아의 포지셔닝을 좀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지금 미국과 미국이 아닌 것으로 상당히 갈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고 미국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국면인데 미국과의 어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이를테면 덤핑으로 동아시아로 물려 나오는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겠죠. 화학 제품들은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커플링이 회복되기보다는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글로벌 성장이 강한 미국, 그리고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은 또 미국 중심의 테크 내지는 약간 고ROE, 배당 성장이 가능한 퀄러티,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지금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기 때문에 기업 단에서 좀 찾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워낙 하락했기 때문에 연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업종도 어제 상승을 했었던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배합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역시 미국 내 모멘텀에 집중하는 테크, 오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이 업종 중심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